먼저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에게 2년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제정 당시에는 1년이었던 것을 이렇게 2년으로 연장한 것이 1989년이니까 약 한 31년간 2년 보장이 되는 겁니다. 개정법에서도 원칙적으로 2년 보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해석할 때 이렇게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의 임대차는 2년이 되어버립니다.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도 2년이 되어버립니다. 예컨대 1년으로 정했다 이랬을 때 임차인 쪽에서만,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쪽에서만 1년,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으로 정했을 때는 임차인한테 유리할 때는 4년이든 5년이든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할 때는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유리할 때는 이것도 계약 자유에 맡겨져 있어요. 계약 자유에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것을 우리가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쪽으로만 강행 규정이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2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 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요건은 임대인, 임차인 쌍방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달 전부터 시작해서 한 달 또는 2달 전까지 갱신 거절의 통지를 안 했을 때, 침묵했을 때 또는 조건 변경을 안 해주면은 갱신 안 하겠다. 갱신을 거절하겠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더블로 올려 안 주면은 다시 세 안 해줘. 뭐 등등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이 기간 안에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면은 옛날의 임대차와 똑같은 임대차가 한 번 더 있어버린다. 갱신. 여러분 운전면허증 갱신 하면 생각하면은 그 효과를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6개월에서 1개월 요거 나중에 개정법에서 그대로 사용되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개월, 2개월 이렇게 두 개를 써놨는데요. 12월 10일이 있습니다. 12월 10일 이전에는 한 달 전까지, 6달 전부터 한 달 전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 12월 10일 이후에 다시 얘기합니다. 갱신 요구를 할 때는 2달 전에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된 것은 그 개정 조항, 갱신 요구권을 소급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생긴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문법은 법 조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거절 통지 등을 않고 지나가 버렸을 때는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이랬을 때는 묵시갱신이 인정됩니다. 이랬을 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차임 이런 게 똑같다고 말이에요. 기간은 2년. 그러니까 원기간 2년, 묵시갱신 2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2번 연체 차임, 월세 안 줬을 때 이때는 묵시갱신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지금 뒤에 나올 개정조문의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임차인은 2년에서 또 2년이랬는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계약 해지를 하면 그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가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정 내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한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은 요건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이 여기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달 전부터 끝나기 한 달 전까지 앞서 이걸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기간을 갱신 요구할 수 있다. 한 번 더 사용하겠다. 이랬을 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더라도 임대인 쪽에서 정당하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9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월세 2달 이상 안 줬을 때 이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월세도 안 주면서 무슨 놈의 갱신 요구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9가지가 되는데 이 9가지가 대체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립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갱신 요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물론 1항은 주택임대차는 2기지만은 상가 건물 임대차는 3기 연체 차임을 거절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독해 보면은 다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9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임차인이 이렇게 갱신 요구를 했을 때 임대인 쪽에서 여기서 임대인에는 직계 존속 포함합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포함됩니다. 직계 비속, 자기 아들, 손자, 딸 이렇게 포함됩니다. 임대인이 주인이 내가 살겠다 해가지고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이 9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갱신 요구가 있었으면은 갱신 요구권입니다.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형성권이에요. 갱신 효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랬을 때는 갱신 요구권은 한 번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 보면은 4년이 보장된다. 원임대차 2년 플러스 갱신임대차 2년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갱신임대차 2년 존속기간은 2년이더라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갱신임대차의 내용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라고 간주됩니다. 다만 차임, 보증금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5% 범위 내에서 증가 또는 감소, 감액 청구, 증액 청구, 감액 청구가 됩니다. 그런 일은 희귀하기는 합니다만은 감액 청구도 인정이 됩니다. 경제 사정이 확 달라졌다. 우리도 말이죠. 이 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IMF 시대에는 실제로 감액 청구가 많았습니다. 그때 임대인들이 그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올릴 때는 5%만 올려라 이래 놓고 감액은 한 번에 20% 30% 제한이 없으니 이런 불평등한 법이 어디가 있느냐 했더라도 이 법은 임차인 보호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아까하고 똑같아요. 갱신 임대차는 임차인 쪽에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고 해지 통지를 임대인이 받은 날로부터 석 달이 지나가면 임대차는 끝나버린다. 종료해버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8항의 내용을 우리가 보다 좀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8항입니다. 8항에 해당될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라고 이 법이 개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하겠다 이랬을 때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무력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갱신 거절이 합법적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전에, 무식하게 말하면 갱신일로부터 2년이 되겠죠. 2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목적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종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해 준다고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직접 살겠다 이래서 갱신을 거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꼼수였더라. 임차인을 쫓아내버리고 5%밖에 인상이 안 되니까 제3자하고 계약을 해버렸더라. 꼼수는 제3자하고 계약을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손해를 입었다. 이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민법의 일반 원리를 조금만 말하면 이때 임대인은 합법적이었다. 여기 요건에 해당된다.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당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임차인이 볼 때는 너 나 모르게 꼼수 썼잖아. 손해배상 내놔. 이렇게 했을 때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법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으로 재판으로 갔을 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면 꼼수를 썼다 하는 거, 임차인은 네가 꼼수 썼다, 임대인은 안 썼다 이런단 말입니다. 이 꼼수 썼다는 사실에 대하여 임차인이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입증 책임이라 그래요. 입증 책임. 그러니까 판사를 설득시킬 만큼 증거를 못 내놓으면 임차인이 져버려요. 입증 책임. 개정법 규정에는 없습니다만은 민법 불법행위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이 이제 판례로 나오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일반 원칙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손해배상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액수는 얼마나 될까?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는, 이거 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의한 것이고, 세 가지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세 가지 중 하나를. 그러니까 세 가지 중 큰 거를 임차인이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제일 까다로운 것이 1번입니다. 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입니다. 한 달 임대료 이 말입니다. 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우선 이것이 1번입니다. 복잡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는 시험 볼 사람도 제가 포함되고 실제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 임대인, 임차인이 들으시리라고 보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월차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의 예외 없이 보증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을 때는 그 보증금을 각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금액을 환산 월차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월차임은 석 달 건데, 그런데 보증금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자,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환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 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법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다 포함될 뿐더러 농협, 수협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1할입니다. 1할은 몇 퍼센트입니까? 10%입니다. 연리 10%입니다. 밑에 거는 이제 시중은행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 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더한 비율을 그랬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3.5%. 지금 현재 오늘 한국은행의 고시한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러면 합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와 4% 중에서 낮은 것이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은 4%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4%, 연리 4%, 이거 너무 비싸다. 이거 임차인이 어떻게 이거 내겠냐? 2%가 정의롭다. 이렇게 고치자라는 강력한 주장이 진행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4%가 정의로운 거냐 2%가 정의로운 거냐와 같은 가치 판단은 제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2%네요. 두 번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차임과 마이너스억이 환산 월차임 간의 거절 당시 환산 월차임 간의 차액, 그거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게 2번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살겠다, 자기의 직계가족이 살겠다 해서 갱신 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좀 강화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했을 때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거 차임이 안 맞다. 경제사정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뭐 등등이 안 맞다 이랬을 때는 장래에 향하여 그 증감 청구를 하는데 증액 청구는 한 번 올리고 나면 증액 청구는 1년 내에는 다시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증액 비율은 20분의 1, 5%라고 그랬습니다. 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상당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등등 여기에 대하여는 5% 범위 내에서 증액 청구의 상한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증액을 좀 줄여보자 하는 의지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종의 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설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시도지부입니다. 토지주택공사 시도지사입니다. 한국감정원의 시도지사 등 이런 데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특별시, 광역시, 뭐 자치시, 자치도 이런 데는 지방자치대의 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네. 둘 수 있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임의적이다.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앞에서 보았던 것하고 같습니다. 여기서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예컨대 차임이나 보증금 등등이 있고요. 증감에 관한 거, 임대차 기간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정위원들이 할 거니까 우리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조정위원회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조정서는 그 정보는 마치 판결정본처럼 민사집행법
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확정 판결과 맞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계약 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내 부칙입니다. 우선 계약 갱신 요구, 둘째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이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뭐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 중인 임대차에 적용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미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7월 3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갱신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개정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물론이고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